예, 그런데 그런 거하고도 아무 관계 없어요. 네, 그냥 여기는 거기 있는 비유 그대로 여기 나오는 대로 이렇게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네네, 네, 개인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네, 하시는 거는, 네. 네, 한번 점검하시고 나면은, 다른 기계하고는 다르다는 걸 아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화면에 다 들어가셨어? 누가 질문하니까 제가. 여기 이름만 있고. 자, 까맣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 누구신가? 제가 오늘 시간이 많아서 제가 한 사람 공부를 하시는가. 그럼 MI라고 밑자로 된 거는 김미수 선생님이신가? 지금 듣고 계세요? 아니면 화면 감춰놨어요? 보고 계시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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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지난번 강의 끝나고 김무수 선생님이 카톡으로 질문을 같이 얘기하고 싶다고 해오신 게 뭐냐 하면, 말라름의 시를 좀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서, 그게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 오늘 잠깐만 얘기를 할게요. 굉장히 이제 그 존재와 무에 관한 천착을 한 시인이고, 여러 가지 상징 체계를 통해서 시적인 그 표현을 해내려고 했던, 그리고 굉장히 프랑스 시인 중에도 난해하기로 유명한 시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시 전체에 대한 얘기 말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인하고 선사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 얘기만 말씀을 드릴게요. 시인들은 이제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언어의 한계를 처절하게 느껴서 그거를 버릴 줄을 몰라요. 시인은. 왜냐하면 시인은 언어를 통해서 어쨌든 표현을 해야 되니까 언어를 버리지를 못해요. 시인의 한계가 제가 보면 그게. 근데 선사들은 언어를 버려요. 그 언어를 버리는데 그 시인들은 어떤 식의 상징이든 어떤 표현이든 이제 말라르메가 했던 것처럼 문자 조합을 하고 의문을 그 가군을 맞춰 가지고 다르게 표현하고 이런 거를 해서 나름대로 존재나 자기의 느낌이나 깨달음이나 무의식이나 문화 이런 걸 표현을 해내려고 노력을 하지만, 선사들은 한마디로 그걸 딱 깡그리 무시해버려요. 선사들의 격의 언어라는 것, 뜰 앞에 잣나무다, 마른 똥막대기다라는 거는 얼핏 보면 그러한 그 상징주의 시들과 비슷한 뭔가 그 의미를 찾아내려고 하는 표현하고 유사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우리 언어 분석 철학에서 얘기하는 기이나 기표는 언어 분석 철학자들이나 시인들은 그 길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어떤 식의 표현을 하더라도 그거는 표현되는 건 기표니까 이제 표현인데, 근데 그 시인들은 거기에 기의를 담아서 표현하려고 해요. 그게 뭔가를 의미를 담아서 표현을 해. 아무리 어렵든 쉽든. 근데 선사들의 언어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조사가 저쪽에서는 뜻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인들이 뜰 앞에 잣나무라고 표현했을 때는 뜰과 앞과 잣과 나무와 이런 하나하나의 단어에 어떤 뭔가를 담아내서 전달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선사들의 언어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는 뜻입니까? 하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하니까 제자가 묻잖아요. 제자가 반문을 해요. 대들어요. 스님께서는, 화상께서는 잣나무를 가지고 학인을 가르치려고 들지 마십시오. 이러니까 조주가 뭐라고 해요? 나는 잣나무를 가리킨 것이 아니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다시 물어요. 어떤 것이 조사가 저쪽에서는 뜻입니까? 또 뜰 앞에 잣나무니라 해요. 자, 그래서 선사의 언어, 격의 언어는 뜰 앞에 잣나무니라 했을 때 뜰, 잣, 앞, 나무 이런 거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강의할 때 이런 비유를 하나 한 적이 있었어요. 어느 신문 기사, 종교신문 기자인데 그 조주 관음원이 지금 중국에 있어요. 조주에. 거기를 직접 조주 스님이 살던 땅을 답사를 하고 기사를 썼어요. 신문에. 근데 조주 관음원에 가보니까 잣나무가 없더래요. 측백나무만 있더래, 그 주변에. 그래서 우리나라 선사들이 무식해가지고 뜰 앞에 잣나무라고 잘못 번역했다. 이렇게 기사를 그렇게 써놨더라고. 근데 여러분 한자에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측백나무 백자하고 이 나무 목변에 흰 백자 위에 짝대기가 있고 이렇게 쓰는 거하고 나무 목자에 위에 짝대기 없고 이렇게 쓰는 글자가 발음도 똑같고 중국어 발음도 똑같고 한국 발음도 빡이. 측백, 정전 백수자 할 때 어떤 책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어떤 책은 요 글자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받아 적을 때나 아니면 프린트할 때 미스프린트일 가능성이 있죠. 조주스님이 뜰 앞에서 정전 백수자 중국 발음으로 했다 치더라도 이 백자를 요 위에 요 글자인지 그냥 듣는 사람은 모르고 조주 간음원에 있던 사람은 조주 간음원 뜰 앞에 그 측백나무만 있대. 측백나무 백자를 썼겠지. 그런데 이거를 그냥 소리를 받아들은 사람은 측백나무인지 잣나무인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측백나무보다는 잣나무가 흔하잖아. 특히 산사 근처에는. 해인사에도 잣나무가 많거든. 그 해인사에서 할 때는 당연히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이게 번역자의 나름의 다르게 번역할 수도 있잖아. 그리고 잣나무든 측백나무든 소나무든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시인들은 말라르메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측백이면 측백, 자시면 자세, 뭐 의미 부여를 해서 시인들은 그걸 표현하려고 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선의 언어는 그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법기일에 대해서 조조우는 또 이런 얘기를 하죠. 만법기일 일기하죠.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니까, 내가 청주에 있을 때 적삼을 하나 만들었는데 무게가 7건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제 청주 작일포삼 중천건 중 7천건, 전 7천, 무게가 7, 중 7건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거를 두고 내가 일본의 무슨 선사상사, 일본의 아주 유명한 불교 철학자래요. 그 사람이 선종사상사 강의를 일본 무슨 대학에서 특강을 했는 거예요. 한국으로 번역을 했는데, 아는 분이 번역을 해서 그 일본의 어느 교수님 번역을 했는 책 선종사상사를 나보고 마친 어느 스터디 모임에서 논평을 좀 해달라고 해서 그 책을 보다 보니까 이제 만법기일 일기하차하도에 대해서 내가 청주에 있을 때 적삼을 하나 만드는데 무게가 7건이더라. 이거를 아주 해설을 해놨는데 철학적으로 해설을 했더라고. 이 청주가 중요하다. 이 조주가 그 사는 땅하고 청주하고의 관계, 그 다음에 적삼을 얘기했던 게 그때 그 당시의 서민들의 삶을 삼배적삼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게 무슨 이 선사들의 그런 조주 스님의 청빈한 삶을 나타내는 거고 뭐 어쩌고 이런 소리를 막 적어놨더라고. 근데 그런 거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주 혹평을 했어요. 이거는 일본에서 유명한 불교 철학자인지는 모르지만 전혀 선불교 수행하고 선종 사상사를 전공을 하는 아주 주목받는 철학자라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선을 수행을 전혀 해보고 감도 잡지 못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뭐 엉터리책이다, 내가 이렇게 평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거가 똑같아요. 그래서 시인들과 이제 물론 저거는 다릅니다. 이 철학자가 하이데거가 됐든 뭐 랭보가 됐든 말라르메가 됐든 보들레르가 됐든 자기들 나름대로 시인들은 자기들 삶에 대한 고뇌와 이 세계에 대한 고민들을 끊임없이 자기의 그 삶의 뭔가 이제 언어로 표현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는 그 노력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우리 보조국사나 우리 선사들이 얘기하는 깨달음의 경지에서 노래하는, 그러니까 여기 오늘 했는 말로 하면은 3개월을 초월하고 본래 집으로 돌아가서 노래하는 그 깨달음의 노래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단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얘기를 했던 거는 선가의 언어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방금 제가 얘기했던 뜰 앞에 잣나무나 내가 적삼을 하나 만들어 무게가 7건인데 마든 똥막대기다, 이런 거는 말하고 아무 관계없는 격의 언어예요. 말 그대로. 말 없는 말이에요. 격의 언어인데 오늘 여기만 해도 서식묘화반이나 반기입하만 해도 그런 격의 언어가 아니에요. 격의 언어가 아니라고. 앞부분에 어떻게 부처가 누굽니까? 내가 말해주는데 네가 믿지 않을까 염려된다.
제가 어때 안 믿겠습니까? 바로 너야 하니까 어떻게 보림해야 됩니까? 하니까 눈병이 걸리면은 흑원 꽃이 어지러워 떨어진다 했을 때 그 티끌이 눈에 들어가. 눈병 걸린 게 그게 격액구가 아니라 허물구다 그랬죠. 그죠? 그 허물구가 있고요. 정확한 비유하는 비유 구절이 있어요. 이건 비유예요, 비유. 그래서 그건 허물, 격액하고는 관계없어요. 이건 분명한 비유가 있는 그런 비유. 근데 이거를 비유로 이걸 풀이하면은 또 격액만 한 사람들은 이런 거를 풀이를 하면은 아르마리로 풀이를 한다라고 또 막 비판을 해요. 그래서 선을 공부한 사람들도 그래요. 성가 내에서도 이게 일치된 견해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또 헷갈릴 거예요. 그럼 누구 얘기를 믿고 따라가야 돼? 여러분 스스로 확인해야 돼요. 스스로 확인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자명하게 됩니다. 스스로 명백하게 돼요. 그때까지는 정진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 우긴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네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말을 떠나라, 말에 걸리지 마라 하는데, 근데 말을 떠나라고 해서 말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화두라는 말은 이게 말 화자예요. 말 화자하고 두자는 머리 두자인데, 말머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말이 나오는 자리라고도 얘기를 번역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두를. 그런데 일단 말을 정확하게 캐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아는데 말의 의도를 정확하게 캐치하는 데서 시작을 해요.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화두 공부는요, 이 점검을 하는 거는 화두를 점검해서 지향하는 게 뭐냐. 이제 불교식으로 뭐 깨닫기 위해서 이런 말을 떠나서 두 사람 사이에 완전한 의사소통을 지향하는 게 화두 점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느 유명한 스님이 됐든 누가 됐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스님이 말씀하신 뜻이 이겁니까? 라고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말한 뜻이 이거다, 그 뜻이다라고 확인이 되는 게 점검이에요. 그러니까 이신전심이란 말로 그냥 두루뭉실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을 했을 때는 말을 하는 의도하고 그 말이 가르치는 게 분명한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떠난다고 해서 말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때 상황에 따라서 쓰이는 말이 왜 그 말이 쓰여졌는가라는 거를 이제 정확하게 캐치를 하면 사실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논리가 있어요. 그 격예선이라고 하더라도 말은 논리가 갖추어져야 말이 돼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은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은 말 없는 말이 아니고 그거는 쓸데없는 희론이에요. 근데 공안을 점검을 해보면요, 논리적으로도 아주 치밀한 논리예요. 빈틈이 없이 아주 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역설을 뛰어넘어서 이제 진짜 화두를 하니까 훨씬 더 논리적이구나. 어쩌면은 제가 얘기하는 게 잘 모르겠지만 말하는 거는 되게 논리적이고 명쾌한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 강의 듣는 분들 그런 분들 많이 하시는데 그게 제가 화두를 했는 덕분이에요. 오히려 화두를 하면은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되고요, 아주 분명하게 되고 쓸데없는 말을 구분을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필요한 말이다, 요거는 쓸데없는 말이다를 더 잘 구분할 수 있어요. 오히려 언어의 연금술사가 될 수 있어요. 화두를 계속 공부를 하면은. 네. 그래서 일단 말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권하는 화두는 그 수미상공안이나 방하착 화두예요. 요거는 저도 그렇게 권하지만 가나선을 체계화했다고 알려진 대해종고 스님이 서장이라는 가나선 교과서라 그래요. 그 책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책에 수미산하고 방하착을 같이 들어라. 그런데 그게 두 개를 하고 나면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 두 화두는 논리로서 논리를 깨는 화두예요. 그리고 논리로서 논리를 완성하는 화두예요. 수미상공안이. 근데 그것이 기초가 돼요. 가장 기본이에요. 화두 중에 기본 화두예요. 네, 그걸 한번 해보세요. 수미상공안. 제가 내드렸는데 우리 여기 파일에도 있고요. 아니면 요청하시면 제가 카톡으로 다시 보내드릴게요. 그거 수미상공안부터 화두를 안 하신 분은 수미상공안부터 꼭 한번 해보세요. 답을 해보세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선을 공부하고 나서 사실 김비수 선생님이 저보고 자꾸 가끔 저보고 시를 써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선을 공부한 사람이 시를 쓰면은요, 제 생각에는 시가 진짜 잘 나올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네, 꼭 한번 해보세요. 수미상관 안 하신 분들은 수미상관부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아하 하고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그럼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